안녕하십니까? 이슈이스타 2월의 마지막 날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결사항전했습니다. 세계 최강 지상군이라는 러시아군의 국경 예비부대 75%가 투입됐다는 이번 군사작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를 함락시킨다는 목표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러시아군을 키예프에서 약 3마일 가까이 진격했으며 수도에서 약 15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전, 지금 5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1차 평화회담 종료 후 키예프 외곽에서는 폭발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국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수도 키예프를 결사항전하면서 국민들을 결속시킨다는 이유로 이 나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웅화되고 있습니다. 전쟁 속 대통령은 영웅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사지로 몰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애국심 고취시키면서 화염병 만들어서 세계 최강 러시아 군인들에게 저항하라니 그냥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 같은데요.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 막기 위해 정부가 범죄자들을 감옥에서 내보내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자니까 죽어도 된다라는 건가요? 어쨌든 진정한 지도자라면 이런 무책임한 저항시켜야 하는지 또 반대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일반 국민들을 전쟁통에 내모는 대통령, 저는 수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계의 반전 여론,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기원하는 여론을 만들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이걸 이용해서 덜컥 러시아와 전쟁하자 이렇게 나오면 3차 대전 각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왜 키예프를 미사일 몇 번 쏘고 탱크랑 보병 중심으로 밀고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원래 시가전은 방어에 절대 유리합니다. 20세기 후반 들어서 대전차 무기라고 탱크를 잡을 수 있는 휴대용 미사일 무기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도시의 복잡한 지형 이용해서 대전차 로켓 휴대한 보병들이 숨어 있다가 쏘면 탱크 몇십 대, 몇백 대 충분히 파괴할 수 있고요. 높은 건물에 기관총 휴대한 보병들 여기저기 배치해 놓으면 전진하는 러시아 보병들은 그대로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게 러시아인데 원래대로라면 폭격기들로 융단 폭격, 무차별한 공습해서 키예프시를 철저히 파괴한 다음에 탱크로 밀고 들어가는 게 정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인 사상자가 수십만 나오게 됩니다. 러시아 푸틴의 목적은 무능한 젤렌스키 정부 무너뜨리고 꼭두각시 정권 세우는 건데요. 이게 오차 범위가 너무 크게 돼버려서 이제 정말 우크라이나 정복 전쟁밖에 답이 없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미국과 서방 세계의 승리냐? 그건 또 아닌 거 아시죠? 그네들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조용히 항복하고 러시아는 갖가지 경제 제재 받아서 미국 플러스 유럽 대 러시아 플러스 중국의 신냉전 시기로 국면이 조용히 접어드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동부만 먹게 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 외교적으로 막는다는 게 바이든이 계획한 지지율 높이기 시나리오였을 텐데 이건 이미 망한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내주면서 서방 세계 결속시키며 러시아에게 각종 제재 때려서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로 신냉전으로 몰고 가는 게 다음 시나리오인데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국민들 다 죽이면서 감성적 패망, 민족 멸절 분위기로 나온다면 유럽이나 미국은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어떻게든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거의 카탈리스트, 그러니까 촉매제가 되는 게 러시아의 키예프 대공습과 무차별 진격이 될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푸틴도 속이 타겠죠. 강하게 나가도 안 되고 지금처럼 결사항전하는 키예프에 대충 진격하다가는 러시아군만 계속 피보는 상황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을 정말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세계 평화를 부르짖는 입장에서 푸틴 대통령이 평정심을 찾고 원래 계획했던 말을 되돌아봐서 돈바스 지역에 세워둔 두 개의 독립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 인민공화국의 충분한 안전이 보장됐다 선언하면서 키예프에서 철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푸틴도 키예프 시민들을 몰살시키지 않고 마무리되는 게 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은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한 자체로 충분히 무능력함의 끝판을 보여줬기 때문에 별 소득 볼 것도 없고 지지율 올리는데 실패하겠죠. 이렇게 되면 핵폭탄급이라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속할 명분도 사라지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의 결론을 제가 메시지로 풀어보면요. 푸틴 대통령님, 지금 군사를 물리는 게 이기는 겁니다. 충분히 러시아가 중국보다 강하다는 것 세계에 잘 알리셨고요. 미국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해버리셨습니다. 세계 평화 참 이루기 힘들고 지속시키는 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늘 월요일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첫 협상을 가졌습니다. 2차 협상은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세계 여론에 휘둘려 우크라이나가 경고망동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제 제재에 맞서 푸틴 대통령이 역으로 미국 및 서방 세계 국가를 향한 경제 특별 조치를 때린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석유와 가스 판매 중단으로 이어지는 선제 조치의 성격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유럽 경제는 정말 폭망하는 건데요. 언론의 호들갑이기는 하지만 핵 전쟁 얘기도 나오는데요. 언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미국과 나토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한 고단수의 여론전인데 바이든이 설마 참전 명분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걱정해야 하는 건 푸틴이 아니라 바이든입니다. Winter is coming, 봄이 다가오는데 이건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고난에 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얘기로 큰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플로리다에서는 미국 보수 우파의 가장 큰 연례 행사 보수정치행동회의 CPEC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이번 컨퍼런스도 대통령 단독 행사처럼 열성적 트럼프 지지자들이 몰렸고요. 이번 행사에서 열린 스트로폴 직역하면 지푸라기 여론조사, 한국식으로 의역하면 비공식 여론조사가 열려 2024년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가 열렸습니다. 결과를 보면 당연히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1위였고 2위는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가 차지했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대통령은 59%의 지지도로 확실한 1위를 기록했고요. 2위 드산티스 주지사는 28%를 얻었습니다. 나머지 19명 잠재 후보는 모두 2% 미만의 쥐꼬리만한 지지도를 얻었습니다. 59%라는 숫자에 좀 적다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해에는 55% 받았다가 59%로 4%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설문 자체가 한 명만 고르는 게 아니라 두 명을 고르는 것이라 일단 2위와 30% 차이가 나는 결과가 중요하지 59%나 69%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CPEC 행사에 대해 주류 언론은 공화당만이 모이는 컨퍼런스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요. 다만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열심히 우크라이나 보도하면서 대통령 푸틴을 스마트하다 이거에 대해서 푸틴을 두둔한다 욕만 해대는데 저희 방송 보셨다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아실 겁니다. 이번 기조연설에서 대통령은 내가 재임 당시에는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림반도 전쟁, 돈바스 전쟁 등 오바마, 조지 부시 시절에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와 분쟁을 일으켰는데 정말 대통령 시절에는 잠잠했습니다. 푸틴을 너무 잘 아는 대통령을 푸틴이 건들 수도 없었고 건들 이유도 없었던 거죠. 룰레야. 아무튼 이날 대통령은 일단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을 비난했는데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신의 은총이 있기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도 용감하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정말 대통령이 돼 재임됐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 고통받고 있었을 겁니다. 땡땡 사태의 주범으로 중국만큼은 어떻게든 손봐준다는 대통령이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에 대해서 중국은 정말 멸망을 면했습니다. 오히려 같이 러시아를 치자는 바이든에게 러시아에 대한 비밀 정보 다 받아서 오히려 러시아한테 갖다 바치며 같이 미국에 대항하자 했다는데 이건 뉴욕타임스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 정말 중국의 간사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시청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왜 지져 또. 가자.
끝났습니다.